네, 방산 인사이드 동유럽으로 뻗어나가는 K 방산 현황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우리 이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했던 루마니아 수출권 지금 이게 실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부터 지금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수출을 매듭짓기 위해서고요. 이 일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방산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신 장관이 이제 안젤 틀보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이 결정이 됐습니다. K9 자주포 54문과 자주포 탄약을 운반하는 K10 차량 36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무기 체계고요. 이로써 이제 한화 에어로는 K방산 최초로 수주잔고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그 최종 경쟁 모델은 독일과 튀르키예의 그 자주포였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의 K방산 견제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서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뿌듯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쟁쟁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왜 루마니아는 K9을 선택한 것이냐? 왜일까요? 이게 이제 뭐 일단은 이제 루마니아가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전반적으로 그 동유럽 국가들이 그 군 현대화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전까지 이제 구식 견인포를 운용을 했던 루마니아가 자주포를 운용하기로 한 거는 이런 배경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국가의 그 자주포를 저울질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K9 자주포를 결정하게 된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K9 자주포의 수출 시장 점유율은 52%입니다. 뭐 이번 루마니아 수주로 K9 자주포 운용 국가가 한 곳 더 늘어서 이제 10개국이 됐고요. 루마니아는 이제 전차 교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슬로바키아는 신형 전차 도입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후보 기종은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현대로템이 만드는 K2 전차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출 실적이 더 많은 수출을 오히려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한화에어로는 그렇고 현대로템 이 K2 전차 네.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폴란드 쪽이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뭐 폴란드 지난 2022년에 이제 폴란드하고 1,000대 규모의 수출을 하기로 일단은 그 계약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맺었던 거는 이제 큰 틀만 잡는 기본 계약 1,000대였고요. 이제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1차 실행 계약은 180대만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20대가 아직 이제 실행 계약을 맺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거죠.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가 꽉 찬 게 문제였었는데요. 올해 이제 3월 수훈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 금융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방위사업전에서 이제 K2 전차 2차 실행 계약을 올해 중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신뢰성 있게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는 9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전을 계기로 실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금액은 뭐 4조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향 K9 자주포도 이 금융 지원 대상 아니었나요?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해 12월에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맺었던 게 3조 4,500억 원 규모의 그 K9 자주포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국 금융기관 간에 이제 별도의 수출 금융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실행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그 조건이 붙었었고요. 만기가 이달 말까지입니다. 저희가 한번 보도를 했었죠. 이제 이날까지 이제 실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뭐 10조 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실제 자본 납입은 5년에 걸쳐서 2조 원씩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방사청장이 최근에 또 이제 거론을 했는데요. 수출 금융 계약 만기가 좀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또 방산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군사 동맹에 준하는 지금 이제 그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부 성명을 냈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이는 곧 이제 인도적 물자만 지원했던 기존 방침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이제 포탄을 미국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만 했었는데요. 이제 155mm 포탄이 대표적이고요. 직접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 포탄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곳이 이제 풍산이 있고요. 네. 이제 풍산은 안 그래도 이제 포탄 수요가 지금 많아서 연내 생산 능력을 2배 늘릴 계획입니다. 네. 주가는 오늘 뭐 잘 갑니다만 국방 리스크에다가 호재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고영욱 기자였습니다.